사이다 무비튼. 아이들이 중학생이 된 지 얼마 안 된 어느 날, 퇴근한 남편이 갑자기 어딘가 불편한 얼굴로 할 얘기가 있어 라며 말을 걸어왔다. 무슨 일이지? 하고 자리에 앉자마자 나온 첫 마디가 이혼하고 싶어 라고 말했다. 내가 도대체 무슨 말을 듣고 있는 건지 입이 벌어진 채로 어안이 벙벙해진 나. 그러자 남편은 계속해서 애들이 클 때까지 참고 있었어 라고 말했다. 뭐? 참아? 왜 자기가 피해자라는 듯이 말하는 거야? 다른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어. 남편이 바람피고 있다는 건 예전부터 눈치채고 있었다. 남편은 남겨질 나와 아이들에게 미안한 듯한 얼굴로 갑자기 이렇게 되어 미안한 마음도 있으니까 너와 애들한테 전 재산을 양보할게 라고 했다. 하지만 남편의 재산 따위 받는다 하더라도 안 받는 거나 마찬가지. 얼마 안 되는 저축도 재산이랍시고 저렇게 말하는 남편에게 화가 나면서도 너무 쪼잔한 나머지 헛웃음이 나올 뻔한 와중에 남편이 되도 않는 말을 하기 시작했다. 나는 가족을 버리고 행복해질 거야. 난 그걸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어. 그러니 모든 걸 당신에게 남기고 내가 이 집을 나갈게. 뭐? 잠시만. 웃기지 마. 이 집 너네 부모님 집이잖아. 나도 모르게 소리 질렀다. 하지만 당신과 가족에게 모두 양보하기로 했어. 받아주었으면 해. 나만 행복해져 버리면 너무 미안하잖아. 남편의 저 오로지 자기의 선의의 마음으로 양보한다는 듯한 말투에 참고 있던 화가 터져버렸다. 뭐가 미안하다는 거야? 이혼했는데 왜 시부모님이랑 같이 살아야 하냐고. 이혼하면 당신 부모님이랑은 타인 관계라고. 아니, 우리도 신혼 때는 단둘이서 지냈잖아. 그러니 이번에도 새 아내랑 단둘이서 지내고 싶다고. 뭐라는 거야? 이혼한 후에 시댁에 살면서 시부모님이랑 같이 살다니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살 집을 제공해 주는 거라고. 감사하게 받지는 못할 망정. 미친 거 아니야? 이따위 집 애들이랑 내가 나갈 거야. 그럼 부모님은 누가 돌봐? 너무 무책임하잖아. 뭐? 너네 부모님이잖아. 무책임한 건 내가 아니라 너라고. 이혼 후엔 타인인 내가 왜 너네 부모님을 보살피냐고. 태어나서 처음으로 진심으로 이 자식 그냥 죽어버리지라고 생각했다. 남편 입장에서는 애들을 매우 예뻐해 주시는 부모님, 우리 부모님이 이렇게나 손주들을 예뻐하시는데 못 보게 하는 건 너무 불쌍하다. 그래, 내가 이 집을 나가고 아이들은 부모님이랑 같이 살면 되겠군. 애들 키우는 아내는 부모님이랑 같이 지내면 방값이랑 생활비도 따로 안 들 테고, 그러는 김에 우리 부모님도 돌볼 수 있고, 그렇게 하면 나는 새 아내와 부인은 아이들과 부모님은 손주들과 지낼 수 있으니 모두가 행복하겠군. 이라고 생각했다고 한다. 참고로 시부모님은 두 분 다 정정하시지만 시아버님은 이제 슬슬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게 되었다. 하지만 남편은 간병 따윈 하기 싫고, 그렇다고 시어머니 혼자서 하기엔 벅차 보이니 나를 이 집에 살게 하면 되는 것이다. 집에 공짜로 살게 해줄 테니 시아버지의 간병을 하는 것도 당연하다는 듯이 생각했을 것이다. 바람핀 것도 모자라 자기가 하기 싫은 일은 전부 다른 사람에게 미루는 저 쓰레기 근성에 이혼에 대한 불만은 하나도 없었다. 아이들과 이 집을 나가서 가족 셋이서 힘을 모아 살아갈 거야. 그 무슨 무책임한 소리야. 이 집에서 살려면 그 정도는 해야 하는 게 당연하지. 나간다고 몇 번을 말해. 더럽게 말 안 통하네. 의 반복. 남편은 고집을 피우며 집을 나간다면 돈은 한 푼도 못 줘. 라며 격분했다. 그러자 며칠 후 아이들이 아빠는 우리보다 사촌들을 더 예뻐했고 할아버지 할머니도 많이 안 보살펴줬어. 게다가 우리 엄마를 괴롭히는 할아버지 할머니는 우리도 싫으니 같이 살고 싶지 않아. 라고 말했다. 이 말을 들은 시부모님은 동요하기 시작했다. 특히나 첫째 딸은 늘 가정을 뒷전으로 하던 전 남편이 불륜했다는 것을 용서하지 못하는 듯했다. 우리들보다 여자를 선택한 아빠 따위 싫어. 아빠 편 들어주는 할아버지 할머니도 싫어. 절대 같이 살기 싫어.
전 남편도 여태까지 나와 시부모님 사이를 나아지게 하려 한 적도 없고 아이들과의 약속을 깨는 것도 일상다반사였다. 애들 수업 참관일이나 운동회가 사촌들이랑 겹치면 왜인지 사촌들을 우선시하여 우리 아이들은 전혀 소중히 해오지 않은 전 남편. 그런 전 남편의 상황을 보고서도 아무 말 안 하고 며느리가 저 모양이니 우리 아들도 한눈 팔 수밖에 라며 아이들 앞에서 나를 망신을 준 시부모님. 그게 이 결과를 불러일으켰는데도 잘잘못은 확실하게 따질 것이야 라며 변호사를 붙이신 시부모님. 아니 못 이기실 텐데. 그래도 뭘 소송하실 건지 내심 걱정이 되어 나도 변호사를 붙이게 되었다. 변호사에게 지금까지의 일을 설명하니 이만큼 상대방에게 불리한 정황이 모여 있으니 쉬울 겁니다 라며 변호사도 웃고 있었다. 남편은 자기 말을 듣지 않는 나로부터 아이들을 빼앗으려 한 것 같지만 남편 측의 변호사는 재판하시면 거의 패소하실 텐데요 라며 판결도 채 나오기 전에 패소를 확정당한 듯 했다. 알고 보니 남편은 자기한테 유리하게 변호사에게 상황 설명을 하여 자기가 바람핀 일이나 내가 시부모님께 구박당할 때에도 전혀 도와주지 않은 것 등 불리할 것 같은 건 모두 숨겼던 것이었다. 하지만 변호사도 바보가 아니다. 그러니 남편의 말에서 모순을 발견하여 거짓말이 탄로가 난 것이었다. 그 결과 남편은 재판을 단념하였다. 게다가 불륜 상대로부터 빨리 같이 살고 싶어 라며 재촉도 당하여 이혼은 무사히 성립되었다. 당연히 남편에겐 톡톡히 위자료 청구를 했고 상대방 여자에게도 똑같이 청구를 했다. 그리고 아이들의 의사도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살던 집을 나와 좁은 아파트로 이사를 가게 되었다. 양육비도 재산도 못 준다고 말했었지만 그런 게 통할 리가 없다. 결국 남편과 상대 여자가 전부 지불하는 꼴이 되었다. 친권도 당연히 내가 가지게 되었다. 시부모님은 여태까지 아이들을 별로 예뻐하지도 않은 주제에 나한테 친권을 빼앗긴 게 그렇게도 억울했는지 손녀를 돌려다오 이 나쁜 며느리 같으니 라며 나에게 큰 소리를 쳤다. 지금까지의 울화가 정점에 달하여 닥쳐 더 이상 당신들에겐 면회권도 없어 라고 소리쳤을 땐 수년간의 가슴속 응어리가 쑥 내려가는 듯 했다. 애들과 셋이서 살게 되었지만 애들도 웬만큼 컸기 때문에 아무런 힘든 일도 없었다. 오히려 그 가족으로부터 해방되어 개운한 마음으로 아이들도 밝아진 느낌이었다. 이혼으로 인하여 아이들의 심적인 케어를 걱정하고 있었지만 내가 스트레스로부터 해방된 게 전해졌는지 아이들도 이전보다 웃는 일이 늘어났다. 그 후 남편 쪽의 친척들과 길에서 마주쳤을 때 오랜만이네. 잘 지냈어? 네, 오랜만에 봬요. 들었어. 이혼했다면서? 네, 맞아요. 뭐 언젠간 남편 쪽 친척들도 알게 되었을 거고 아무렇지도 않게 대답했다. 그쪽 사람들 요새 좀 힘든 것 같던데? 네? 아니, 너네들 나가고 나서 바로 그 집 아버지 허리가 나가버려서 침대 생활하시나 봐. 그래서 아들은 독립할 마음에 마냥 들떠 있었던 모양인데 그쪽 엄마 혼자서 간호하는 건 아무래도 무리잖아. 그래서 아들한테 집에서 같이 살자고 한 모양인데 자기는 재혼하고 싶다면서. 그러자 이번엔 도움이나 요양원에 쓸 돈을 보태라며 지금 한창 다투고 있는 모양이야. 그렇군요. 나는 그 말을 들으며 나도 모르게 웃음을 참고 있었다. 그 친척분은 예전부터 소문이나 이런 이야기들을 좋아하는 사람이라 내가 묻지 않아도 주절주절 다 말해주었다. 그리고 나는 한동안 이야기를 듣고 난 후 그 사람 여러모로 힘든 모양인데 저는 제 딸들과 지금 아주 행복하게 지내고 있다고 꼭 전해주세요. 라고 말해주었다. 이 친척분은 소문을 좋아한다. 분명 전 남편과 시부모님에게 신나서 얘기하겠지. 나와 아이들을 배신한 전 남편과 시부모님이 우리들의 행복한 모습을 상상하곤 얼굴을 찌푸리는 게 눈에 선하게 보여 최고의 복수가 된 기분이 들어서 속이 시원했다.
이번 영상은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에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